그 지구 외에 다른 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외계 생명체를 믿으시죠? 네. 있을까요? 네. 있지 않을까? 왜요?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땅덩. 자, 이제 봅시다. 외계 행성의 탐사인데 태양계 밖에 존재하고 별 주위를 행성하는 행성이 공존하는 행성계. 그럼 우리는 지구계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이 행성계를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저기서는 행성계, 외계 행성계라고 써 있는데 태양계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 주변을 여러 개의 행성들이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성, 우리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이 존재하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는 외계 행성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태양계 밖에서 우리 태양계를 보면 뭐만 보일까? 우리 태양계 밖에 가본 적이 없지? 상상을 해보자고. 자, 태양계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태양계를 봅니다. 어떤 것만 보일까요? 태양만 보이겠지? 왜? 태양이 없지. 태양만 별이지 행성은 스스로 빛을 못 내죠. 그러니까 스스로 빛이 되는 광원만 볼 수 있어요. 근데 행성들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별빛을 내면 빛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 태양계를 보면 지구는 안 보여요. 그치?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에 이쪽만 비추고 있지 이쪽은 안 보여. 그럼 우리가 우주에서 찍었다라고 하는 그 지구의 사진은 여기 서서 찍은 거예요. 여기. 그러면 지구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대요. 오늘 왜 이러죠? 평소랑 달리? 야, 제 시험 왜 1초만 기다려? 시험 시작과 동시에 넘기자마자 답달도만. 이걸 5분이나 받고만 시간 아깝네. 1분만 줘도 되는데. 자, 제 시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뭐죠? 이 축 처진 이 분위기.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얼토당토가 없는 거지. 어처구니가 없지. 얼토당토가 없다고 말하지. 어처구니가 없지. 얼토당토도 안다. 인도 미국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인이야? 네. 이중국적자? 진짜요?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져갑니다. 얘들아 소문 만들지 마. 다시 요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태양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우리 지구를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태양이 이만하면 지구는 이만한 거지. 그죠? 네. 108배니까 이 정도 찍어야 108배 이보다 훨씬 크겠죠.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행성을 관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별의 밝기에 비해서 매우 어둡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하는 건 어렵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데 이 간접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67쪽에 처음에 나와 있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도플러 효과의 원리를 이용해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찾으면 우리는 그 녀석 그 별 주변에 행성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168쪽에 보시면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과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실제 행성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행성이 있을 법한 별을 찾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171쪽에 나오는 생명 가능 지대를 추정해서 그 근처를 일단 쳐다보다 보면 행성이 보인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성을 찾아요. 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두 천체가 중력으로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통 질량 중심주의를 회전 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핵심인데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채원이가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랑 채원이랑 질량을 가지고 있나요? 네. 서로 끌어당기나요? 네. 그 힘을 뭐라고 하나요? 만유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서로 안 끌어당기죠? 밀어는 밀어내요 갑자기? 지구 너무 약해서 약해서? 질량이 커서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 있어서 만유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중력 상태로 가잖아?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만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 채원이랑 쌤이랑 이렇게 있잖아? 그럼 서로 둘이 쑥 붙는다? 기분 나쁘더라고. 자, 근데 호정이가 여기 있으면 셋이 있으면 셋이 공통중심으로 쓱 이렇게 붙어.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런데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장 안에서는 중력이 무지 큰 물질이 하나 있으니까 질량이 무지 큰 물질이 하나 있으면 질량이 작은 녀석과 서로 끌어당기는데 얘는 끌어당기는 힘은 어떨까? 거의 다시 또 이렇게 넘어갑시다. 채원이하고 쌤하고 이렇게 있다? 누가 더 센 힘으로 끌어당길까?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겨요. 기분 나쁘더라도 똑같은 힘으로. 왜냐하면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G N분의 뭐 물리하는 사람 손 안 될 거지? 이게 만유 인력 공식이에요. 중력 공식은 어떻게 되죠? mg 똑똑하다 우리 현선이. 같은 듯 다르지?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다.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지. 근데 힘의 크기가 몇 개 있어? 한 개 나오지? 네.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하나야. 그치? 그러니까 누가 더 세게 끌어당긴다고? 똑같이 끌어당긴다고. 근데 채원이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겠지. 이유는 질량이 가벼워서. M1, M2 두 녀석의 질량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데 힘의 크기가 어쩐다고요? 같다. F1과 F2는 같다. 근데 F1의 질량이 무지 크지. F2의 질량은 무지 작지. 그럼 모든 힘의 공식이 어떻게 돼? F는 MA. 그러니까 얘는 A 값이 무지 작아야겠지. 얘는 A 값이 무지 커야겠지. A라고 하는 가속도의 개념이 뭐야?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 0이면 가속도가 0이지.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해. 근데 얘는 0에 가까운 속도 변화가 있고 얘는 엄청 큰 속도 변화가 있지. 그러니까 나만 움직여. 지구랑 있으면. 지구 질량이 내 질량에 비하면 나의 질량은 0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가벼운 애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두 녀석의 힘의 크기는 어떤데? 같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질량일 경우에는 둘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둘이 뭉쳤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나보다 더 가볍지 우리보다. 우리한테 좀 더 많이
딸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도 변화가. 그래서 질량이 월등히 큰 물체 주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두 녀석의 공통 질량 중심은 항상 존재해.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 하나와 어떤 물체 하나가 있는데 두 물체의 거리 안에서 이 두 질량의 공통 중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둘 사이의 중심이죠, 여기가. 만약에 하나가 질량이 무지 크고 질량이 작으면 이 두 녀석의 질량의 중심은 이쪽에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 같은 경우 얘가 태양이라고 하고 얘가 지구라고 해. 그럼 태양과 지구의 공통 질량 중심이 어디 있냐면 태양 중심의 바로 옆에 있어요. 이유는 태양의 질량이 월등히 무겁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회전을 한다? 그럼 이 두 녀석의 회전은 뭘 중심으로 회전을 할까?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을 하겠지. 이런 경우도 회전을 하지.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할 거고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겠지. 얘는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을 할 거고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겠지. 그러니까 태양은 공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태양도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하고 있는데 왜? 중심에서 바로 옆이 공통 질량 중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대부분 어떤 물체들이 있으면 그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두 천체가 중력, 다시 말해서 인력에 의해서 묶여 있을 경우에 모두가 다 공통 질량 중심 주의를 회전을 해요. 그런데 한쪽의 질량이 월등히 큰 경우는 얘는 거의 안 움직이고 얘만 움직여. 선생님의 아가가 이제 32개월이 돼가요. 헐. 말이 안 되지. 아빠 나이고 50이 넘었네. 그래서 선생님 안고 있으면 선생님이 염색을 좀 하거든요. 안 하면 할아버지 같아서 아이가 나중에 사진 보면 할아버지라고 할까봐. 어? 선생님이 어딜 가도 그러니까 아이 나이로 보면은 30대 중반 정도가 돼야 아빠 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 제가 원장님하고 나이가 얼추 비슷해요. 학부모들이 다 30대고 어떤 학부모는 20대인데 저는 50대니까 근데 그 아이가 되게 조그매요. 여자아이가 가볍고 근데 얘가 잠을 안 자요. 미쳤나봐요. 아이들은 국룰이죠. 아이들이 잘 자는 이상한 거예요. 고3이 돼야 잘 자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보통 아가 때는 잠을 많이 자야 되잖아요. 안 자요. 엊그저께는 등센스. 9시에 산책을 가자고 졸라서 9시에 산책을 나가서 10시 반까지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면 얌전히 걷질 않아요. 이제 막 날아다녀. 한참 가다가 뒤로 싹 돌아봐. 그리고 아빠를 보면 막 뛰어와요. 딱 안아주고 돌려줘서 한 번씩 돌리잖아요. 또 그걸 몇 번 반복하길래 그냥 힘드니까 안아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그랬더니 돌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워낙 가벼우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잡고 그러면 아이랑 선생님의 공통 질량 중심은 선생님 안쪽에 선생님한테 있지 거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잡고 돌 때 선생님은 거의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이는 도는데 이제 큰애는 10살이야. 너무 커. 근데 아이가 이러는 거 보면 자기도 한 번씩 달려와요. 만만치 않아요. 키가 거의 137, 8 그러거든요. 선생님보다 큰 거예요. 자, 그냥 아무리 선생님이 작다고 137, 8밖에 안 되겠지? 아니 현선이.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 정도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얘를 만약에 돌려주려고 하면 지금은 안 하지만 선생님도 몸을 뒤로 제껴서 내 자리에서 움직여야지만이 돌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지? 상대방이 무겁게 되면 내가 제자리에서 돌기는 어렵고 나도 몸을 좀 뒤로 빼서 회전 반경이 생겨야 이거 돌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별 주위. 별은 항성이에요. 행성은 별이 아니야. 지구 같은 아이.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 돌고 있는데 행성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별의 위치 변화는 거의 없어.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의 둘째 아이를 데리고 돌 때 선생님의 위치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큰 아이를 데리고 돌면 만약에 별의 행성의 질량이 크면 회전하는 회전 방향이 조금 생겨.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항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이 항성, 별이라고 하는 건 광원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별로부터 별빛이 올 때 이 파장이 항상 일정하게 오겠지. 항상 그 제자리에서 별빛을, 동일한 별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파장에 도달한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런데 지구에서 여러분이 여기 관측자야. 여러분이 관측자인데 이 별 주변에 어떤 행성이 있대. 이 생각보다 이 행성의 질량이 좀 크다라고 하면 이 두 녀석의 공통 질량 중심이 별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행성은 이 별의 중력장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뭘 하겠지? 공전을 해야 돼. 그치?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냐면 이 별과 행성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해. 그러니 이 별도 움직여. 불길한 불이? 우리 그 수능 감독관 실사가 올 때 저는 까마귀들을 잡아서 이쪽에 놔두자. 소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자면. 자, 그래서 이 별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이 행성은 이렇게 공전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원래 별은 가만히 있으니까 동일한 파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별은 여기 있을 때 나한테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 이쪽에 있을 때 나한테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시선 속도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보는 그 선상에 있는 속도를 말해요. 우주 공간에서 내가 어떤 별을 보고 있을 때, 지구에서 이 별을 보고 있을 때 이 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이쪽 방향이 시선 속도 방향이고요. 이게 접선 속도의 방향이고 이게 공간 속도의 방향이에요. 별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관측하는 건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를 계산해서 공간 속도를 찾는 거예요. 네? 듣고 잊으셔도 돼요. 네.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건 내가 보고 있는 쪽에서 같은 선상에서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속도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시선 속도가 별이 여기 있었어. 선생님 여기 있고 요건 나로부터 시선 속도가 멀어지지. 얘는 가까워지지. 얘는 시선 속도의 변화는 없어요. 시선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가 안 생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별이 여기 있어요. 별이니까 S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S2 이렇게 가겠지? 여기 있으면 S3 별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니까 S4가 돼요. 근데 이 행성 P1은 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 행성은 나한테서 멀어질 거예요. 별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은 여기 있을 거예요. 별이 S3에 있을 때 행성은 여기 있을 건데 이 행성은 이때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다음 행성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자, 그런데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이 행성들은 보인다 안 보인다? 행성들은 안 보여. 왜? 빛이 거의 없잖아. 어둡잖아. 안 보여. 뭐가 보여? 이 별이 보이는데, 자 보자. 원래대로면 이 별빛은 일정한 파장으로 와야 되지. 근데 얘는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 S1에 있을 때 별이. 그죠? 얘는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얘가 관측을 했을 때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 S3에 있을 때.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거예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걸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파장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원래 파원으로부터 동일한 속도로 파장이 퍼져 나가는데 이 파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쪽의 파장은 짧아지는 거야. 이쪽의 파장은 길어지는 거고 파원의 중심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파장이 짧아지고 있지. 얘는 파장이 길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급차 올 때 나한테 다가올 때는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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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를 지나면 어떻게 돼? 삐요 삐요 그래요. 근데 구급차가 가만히 서 있으면 일정한 소리를 내지. 일정한 소리 내는 건 전파원으로부터 동일한 파장으로 계속적으로 그 진동을 내주는 건데 파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는 가까워지니까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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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고 여기는 삐요 삐요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구급차가 도플러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면 구급차는 되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법률상. 그래서 파원이 이렇게 파장이 짧아져. 파장이 짧아지네. 단파가 되는 거지. 자, 파장이 짧아지면 단파가 되는 건데 짧은 색이 빨간색이에요? 긴 게 빨간색이에요? 긴 게 빨간색이지. 짧아지는 건 원래 보라색이잖아. 근데 짧은 쪽에 보라색보다 더 많은 값을 차지하고 있는 게 푸른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면 푸른색으로 치우친다 해서 청색편이라는 말을 쓰고 파장이 길어지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다 해서 적색편이라고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 이 별이 이렇게 빛을 내면 이 별 주변에 있는 특정한 기체에 의해서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그 흡수선이 여기 있어. 별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그 별 주변에 어떤 특정 기체가 있으면 그 기체에 의해서 흡수선이 나타납니다라고 앞에 설명을 했지. 이게 그 흡수선이야. 흡수선에 대한 원래 파장.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별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 흡수선은 이럴 거야. 여기서 나타나 이 파장에서 흡수선이 나타날 텐데 S1이 됐어. 근데 어떻게 돼?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파장이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이 파장이 흡수선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 이쪽이 청색, 이쪽이 적색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용수철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수철을 여러분들 여기 늘어난 용수철 있지? 이렇게 늘려놨다가 얘는 나한테 다가오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그럼 용수철 간격이 좁아졌지? 파장이 짧아진 거야. 그대로 이렇게 왔다가 얘는 나한테서 멀어졌지? 용수철이 늘어나가. 그러니까 간격이 넓어졌지? 파장이 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파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니까. 파장은 길이야, 길이.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S2가 되면 시선 속도 방향으로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지. 그러니까 원래 파장이었던 그곳에서 흡수선이 딱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S3이 되면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파장보다 길어지는 쪽으로 파장 흡수선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S4가 되면 원래 파장하고 똑같은 곳에 흡수선이 나타나요. 그래서 S4 여기 있다가 청색편이 그치? 청색편이가 됐지. 그러니까 S4에서 S5까지 오는 동안 다가오지. 이때 청색편이가 일어나요. 이때도. 근데 S1일 때가 최대야. 최대 파장.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S1에서 S2로 가는 동안도 나한테 다가오지.
이때도 청색 편의가 발생해요. 근데 S2에서는 편의 현상이 없고, 그러다가 S2에서 S3으로 가면 멀어지지. 이렇게 적색 편의가 발생해요. 그리고 S3일 때 최대예요. 최대치. 편의량이. 그리고 S3에서 S4로 가는 동안 다시 적색 편의가 발생해요. 여기도 적색 편이에요. 왜냐면 S3에서 S4 갈 때는 여기에 라인이 생길 테니까 이렇게. 원래 편향보다 적색 쪽이 치친 거예요. 알겠죠?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S4가 되면 편의가 없으니까 다시 원래 파자. 다시 S1 여기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그 별이 그 위치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만 나타나야 되는데 이 별이 관측한 이 별이 이렇게 편의가 발생하는 거야. 적색 편의, 청색 편의. 그 말은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다가오느냐? 반대편에 행성이 있어. 그래서 이 행성과의 공통 질량 중심으로 얘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중심별 주변에 뭐가 있다? 행성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는 안 보이지만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편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중심별 주변에 행성이 존재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보셨어요? 이제 원래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을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예요. 행성의 시선 속도 변화를 내기도 해요. 왜? 시험 문제니까. 관측된다라고 보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돼요. 원래 행성은 워낙 적은 양의 별빛이 반사돼서 나오기 때문에 별빛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지구도 복사파가 방출되지. 지구의 표면 온도가 얼마야? 약 288K 정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8도에서 25도 정도. 화학 시간에 배운 4원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K인데 지구도 표면 온도가 288K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구에서 방출되는 파장이 다 뭐라고 그랬지? 적외선 영역이 방출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적외선 영역이 파장이 방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빛과 에너지가 나가고 있긴 해요. 워낙 작아서 그렇지. 근데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얼마짜리예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2.7K 배경 복사, 2.7K. 그 지구는 엄청 따뜻한 거지. 288K면 우주에서 나오는 배경 복사에 비하면. 그런 배경 복사는 안 보이지만 행성도 어느 정도 적당히 크면, 그죠? 실제로 자, 지구의 평균 온도가 288K인데, 그치?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18도에서 25도라고 그랬지. 금성의 평균 온도가 평균 얼마예요? 490도. 평균 온도가 한 600K, 700K 되잖아. 보일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면. 그러니까 행성이 관측될 수 있다고 보고 장비가 좀 좋아지냐.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제랑 지난 화요일 남아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새로 산 장비예요. 여러분들하고 작년에 아카데미에 있을 때는 천체 관측 한다고 해서 계속 아시베르만 뿜어갔는데 그 새로운 장비를 좀 샀어요. 육안으로 관측한 그 500ml짜리 사달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 근데 우리 그 신욱강쌤 아세요? uk강쌤이 AI 예산을 어디서 막 따오셨어요. 그래서 과학과한테 이렇게 조금씩 주는 바람에 예상치 않은 예산이 생겼어. 그래서 그냥 확 질렀어요. 거의 500만 원 해요. 저기 AI 실도 uk강쌤이 이렇게 뭐 예산 따서, uk강쌤이 했나? 그거 따서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저걸 만들 때 과학이 이제 AI랑 관련이 되잖아요. 과학과 예산들을 해놨다고. 그래서 땡큐 하면서 전 또 잘 쓰거든요. 그 장비가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천체 관측 장비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성들도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 행성들의 도플러 효과를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P1일 때는 무슨 편리가 발생할까? 행성의 P1 적색 편리가 오로지잖아. 아 진짜. 행성은 P1일 때가 적색 편이에요. 이렇게 나타나. 오케이? P2일 때는 편의 영상이 없고 P3일 때는 다가오니까 적색 편리가 생겨나지. P1일 때 행성이 P1일 때 적색 편리로 그러니까 이게 편의를 나타내고 이게 행성의 P1일 때다라고 줬어. 그럼 별은 나한테 멀어져 가까워져? 가까워지지. P1이 적색 편이니까 별은 나한테 가까워지지. 반대니까. 손만 잡고 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른쪽으로 돌면 내가 손만 잡고 돌면 어느 쪽으로 돌까? 내가 오른쪽으로 돌까? 내가 손잡고 같이 돌고 있는 어느 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내가 오른쪽으로 돌면 제가 왼쪽으로 돌면 절대 돌리 이게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돌 수가 없지. 내가 오른쪽으로 돌면 쟤도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얘가 올라가면 멀어지면 얘가 가까워져야 돼. 공통질량 중심을 통해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성의 편의량을 주고 별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게 한다. 오케이? 이해 안 되지 소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막힌 건데? 여기 다 막혔어 설마? 아니. 행성. 이게 간단해. 이건 선생님이 별의 편의량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S를 지우고 행성의 편의량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P1일 때 행성이 P1일 때 나한테 멀어지니까 이게 P1일 거야. 만약에 이쪽 다 지우고 이렇게 편의가 나타나는 화장을 그려줬어. 그럼 P1일 때 나한테 멀어질 거고 이게 P2니까 이거 다음에 여기가 P2고 그 다음에 P3일 때 얘지. 여기 거꾸로 그리면 되겠다. P1, P2, P3, P4. P1 멀어지고 P2 변화 오고 P4 가까워지니까 청색편이 P4 변화 오고 요렇게 가면 P1, P2, P4예요. 그때 P1일 때 별은 나한테서 어떻게 된다? P1일 때 별은 나한테 가까워진다. 행성이 멀어지면 별은 가까워지고 행성이 가까워지면 별은 멀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다지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근데 그 공정하는 속도는 똑같아. 어? 공정하는 속도가 똑같아. 속도는 똑같은데요. 각거리가 달라요. 각거리. 그러니까 각속도는 달라요. 아, 각속도는 동일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가요? 각속도는 같은데 각 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회전 각은 똑같을 거 아니야. 내가 1도 움직이면 쟤도 1도 움직이는데 이 별이 1도면 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별이 1도, 이 행성은 이만큼 움직여요. 각거리는 달라요. 이거 훨씬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얘는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각속도는 같아요. 시간당 회전하는 각도는 똑같은데 거리 속도는 다른 거지. 물리 안에서 소에서 느껴지는 아니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분의 거리지. 네. 그치?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 얘가 이만큼 회전하면 얘도 이만큼 회전해야 되잖아. 내가 이만큼 가면 얘도 이만큼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각도는 똑같은 거야. 각도. 그 각도 거리를 각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분의 각거리를 가지고 된 건 각속도예요. 시간 동안 동일한 시간 단위 시간 동안 몇 도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이 별이나 이 행성은 움직이는 각도는 똑같아. 근데 별은 중심에서 가까우니까 움직이는 거리가 짧고 얘는 중심에서 머니까 거리가 긴 거지. 얘는 많이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얘는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두긴 합니다. 내 속도가 빠르고 내 속도가 느리고 근데 각속도로 말하면 똑같고 이거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현상만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 있는 관측된 시선 방향으로 별의 속도 변화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주기적으로 안 나타나고
한쪽 방향으로 경치를 치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관측자가 여기 있는데 어떤 변이 이렇게 있어. 이 변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그럼 우선 내가 관측했을 때보다 나중에 관측했을 때 멀어졌지? 이만큼 시선 속도에 변화가 생겼지? 무슨 편의가 발생해? 적색편이 발생하지. 그러면 주변에 행성이 있나라고 해석할 텐데 청색편이가 끝까지 안 나와. 편의 현상이 생겼어도 얘는 주변 행성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인 거야. 우주 공간을. 우주 팽창에 맞춰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색편이 적색편이 계속 나타날 경우엔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행성이 존재하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질량이 큰 행성이 있을 때, 시선 속도에 의해서 외계 행성계를 탐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뭐냐면 행성의 질량이 커야 돼요. 행성의 질량이 크면 공통 질량 중심이 더 바깥쪽으로 오겠지. 그럼 별의 공전 반경이 더 커지겠지. 그러면 편의량이 훨씬 더 커지겠지. 속도를 나갈 테니까.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될까? 잘 안 나오겠지. 이건 행성의 질량. 그럼 행성이 크면 잘 될까? 작으면 잘 될까?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좀 무겁기만 하면 돼. 큰데 가벼운 애들이 있어요. 작은데 무거운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행성의 무게, 다시 말해서 질량과 관련되지 행성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근데 이렇게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할 때 도플러 효과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시선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지? 이게 별이야. 이게 행성이야. 행성이 별 주변을 공전하고 있어. 이렇게 이 면을 뭐라고 해? 행성의 공전궤도면이라고 하지. 이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할 때만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요. 이게 나란한 거. 이게 공전궤도면이지. 여러분의 시선 방향이지. 나란하지. 이런 경우에만 시선 속도 변화가 생겨. 자, 그러면 이거는 생길까 안 생길까? 똑같지. 이것도 나란한 거야. 이게 면이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이 시선 방향. 이거는 공전궤도면과 여러분의 시선 방향이 수직이지. 안 생겨. 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별도 이렇게 움직이지. 나한테 다가오지 않잖아요. 춤추는 거. 나한테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선 속도 변화는 질량이 클수록 두 번째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할 경우에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외계 행성계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